MC 배우 송근호입니다. 통일을 위해 함께 마음과 기도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찬 목사님. 네. 북녘땅 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 있으신가요? 아, 찬양. 많은 찬양이 있긴 한데 네. 요즘 제일 많이 생각나는 찬양이 네.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쓴 찬양이거든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야, 역시 찬양하면 찬양이. 강찬하면 찬양.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강한 찬양. 아,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이야기 주제로 한 시간을 채워갈지 주제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남북극장. 상태야. 내 진짜 어제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인데 왜 그래? 또 무슨 아는 일이야? 언니한테 부고장이 왔는데 어머, 어떻게? 아이가 하늘로 갔다. 하늘로. 어머 세상에. 너무 걱정되잖아. 내가 바로 전화했어. 그래서. 그랬더니 어,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키우던 고애가 무지개다리 걷는 거였더라고. 나 진짜. 나도 동물 좋아해. 나도 그래. 좋아하는데 이건 좀 살짝 그렇지 않아? 야, 사실 요즘 뭐 반려동물 키우는 거 뭐 천만 시대 그러는데 그건 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딱 친구였으면 그냥 아유 이거 그냥 참아. 오. 아니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동물들을 대하는 문화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뭐를? 남북 동물극장. 역시, 네. 아, 오늘은 특별하게 또 동물 소리로 함께 해주신 우리 남북극장. 자, 오늘도 이 대사 안에 북한말이 쏙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철호 씨,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북한에서 고양이를 고애라고 고애. 말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도 뭐 음식을 조금씩밖에 안 먹거나 그리고 하는 행동이 좀 고양이처럼 넣을 때는 고애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해는 근데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고해는 욕이에요. 북한에서. 네. 고해처럼 논다. 이 고해 같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못되고 사람이 차갑고 정이 없고 이 고양이의 이미지가 그래서 맞아요. 아이 근데 뭐 사실 북한에서 고양이는 도고하고 건방지고 못되고 네. 이럴 때 쟤는 딱 고해처럼 생겨가지고 맞아요. 이러거든요. 아, 다 욕이구나. 저 욕인데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 여성들 일이 알죠. 고양이상. 네, 제 진짜. 이상형이에요. 예. 고양이상. 예. 고양이상. 아니 집집마다 고양이는 그렇게 많은데 고양이 상은 없어요. 아니, 유나 씨는 고양이상 아니세요? 그 유다 씨 고양이상. 진짜 유나가. 아 여기는 고해상. 아 그건 고해상. 아우 차가워요. 아우 쌀쌀 맞아요. 네,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뭐라고요? 살 좀 찌세요. 아우 너무. 그만 싸우세요. 네. 고해는 고양이. 예. 그리고 딱 친구. 딱 친구. 맞아요. 딱 친구. 딱 친구. 네. 딱 친구. 응, 뭘것 같아? 베프. 베프. 멋진 베프. 친구. 절친. 그래 딱이에요. 그래요? 단짝 친구. 단짝 친구. 네, 맨날 붙어 다니는. 야, 나 딱 친구야. 이렇게 하면 계속 붙어 다니는 친구. 네. 참 북한 말은요 조금씩 알아가니까 또 심리적으로 그죠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북 동물 농장.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참 아이들 만나는 것보다 이 강아지들 더 쉽게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실감하시죠? 그럼요. 네네. 이상하죠.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맞아요. 네. 라라라고. 라라? 아주 라라, 그냥 이쁘네. 어떨 때 보면 애들보다 말을 더 잘 듣고 일 정말 늦게 끝나고 집에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뭐 휴대폰 보고 있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는데 네네. 가장 먼저 찾아주는 이는 바로 아니 혹시 그 탈북가족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 계세요? 저는 지금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이름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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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미가 있어요, 우주. 네. 우주가 의미가 있어요.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분가를 해서 나가고 나서 고양이를 딱 데리고 왔는데, 얘가 내가 키우던 아들보다 낫다. 얘가 나의 온 우주다. 그래서 유성 씨보다. 아들보다 낫다. 유성 씨보다. 고양이한테 자리 뺏기니? 그래서 뺏겼어요. 뺏기셨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주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에 비교했을 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사랑받는 법을 알고 네, 얘네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전 졌어요. 졌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그 우리나라의 상징 있잖아요. 진돗개. 진돗개하고 일본의 상징인 그 시바견. 시바견? 그래서 저희는 맨날 마리를? 그래요. 예, 우리 집에서 매일 한일전 한다고. 되게 저희는 이제 우주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강아지 이름도 북한식으로 뭐라고 지어가지고 지었어요? 저희 사람 인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일석이에요. 그래서 진돗개는 삼석이. 예. 그리고 시바견은 오석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 공원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막 보리야, 우주야, 라라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개들이 크니까 먼 데 가요. 삼석아! 이러면요. 그 강아지 공원에 수명 사람들 다 웃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삼석이라는 표말을 달고 다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게 키우는데 오늘도 로카를 나오는데 삼석이는 진돗개 우리나라 개잖아요.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신발을 신는데 와서 제 신발 앞에다 자기 발을 쳐 올려놔요. 가지 말라고. 엄마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요. 머리를 쓸어주면서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니까 기다려. 네, 그러니까 그냥 발을 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아들의 대화보다는 진돗개랑 대화하는 게 더 즐겁고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네. 그렇다니까요, 지금. 아니, 똑같은 상황이 내 집에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상황이에요. 유성 씨 한 매 지셨어, 지금. 네. 야, 사실 뭐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뭐 강아지들, 뭐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진짜 궁금한 게 사실 북은 여유가 안 되잖아. 진짜. 그런데 뭐 고위층은 모르겠어. 네. 반려동물 키울까요, 북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도부터 우리 동네에도 반려견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잘 사는 집. 반려견이 담은 한국처럼 이상하게 생긴 거 다 아니고 항상 털이 북실북실한 반려견들을 그런 거 안고 나서 야 저거 미쳤다. 왜요?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처음 봤다고? 그리고 개를 이렇게 안고 다닌다는. 상상도 못가 저거 진짜 자본주의 날라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본주의 날라리. 다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려견이 있다는 자체는 미쳤다. 왜 저런 거 끌고 다니지 하는 정도. 저 그때 놀랐습니다. 저거 왜 데리고 다니지?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 개 뭘 먹이지? 저 개인데다가 하니까 개란 말 하는 듣는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개라 하지 말라고. 우린 다 개란 말입니다. 이름을 얘기해줘라. 이름 얘기하는 강아지라고 근데 하는. 이름을 반려견들 함부로 못 키웠으니까 이름은 안 하고 강아지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조로 씨가 본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반려동물? 저도 반려동물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드라마 텔레비전 연속극이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이게 애가 바이올린을 치고 강아지가 이렇게 그 먹이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죠. 사람도 배고픈데 왜 저런 강아지까지 밥을 먹여줘야 되지? 그치, 식량 걱정이 드는데. 공감되죠, 저희가. 맞아요. 네. 진짜. 아니 근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강아지를 좋아했다고. 근데 그 사실이 맞나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블랙연 중에 북극성. 흑극성인가? 흑극성. 그분이 네. 들어가서 김정일을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흑금성인가? 흑금성. 흑금성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그분이 갔을 때 김정일이 강아지를 안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으셔가지고 이분이 썼거든요. 그 정도로 직무실에 항상 김정일은 강아지를 앞서서 걸어가 얘가 먼저 걸어 나오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장군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못하는 거 개새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이러고 안고 나오니까 놀랐다 하더라고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인데.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어딜 가나
하나 있어요. 예. 아, 진짜로요. 예외는 있습니다. 딱 북한에 하나 있는 게 그거예요. 아, 예외는 있다. 하나 있는 거 그게. 아니 유성 씨가 입담이 너무 좋아. 맞아요. 진짜 장난 혹시 뭐 이렇게 아는 이렇게 들은 거나 반려동물에 관해서 우리 유성 씨가 북에서. 아, 네. 북에서요? 네, 북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요크셔 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요크셔 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중앙당 간부들이 강아지를 애완용을 키우면 이게 약간 파워구나 아, 그게 라는 문화로 권력의 이제 힘. 정착이 네,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양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방까지 쭉 내려오다가 그 국경지대에서는 하교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강아지는 여권 필요 없이 가지고 왔거든요. 강아지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교분들이 많이 중국에서 이 애완견을 북한에 유입을 했어요. 분양을 그냥 해주셨구나. 그래서 또 와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 또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도 하나 키웠었고. 네, 요크셔테리아? 아니요, 그럼- 저희는 그 푸들이었던 것 푸들. 같아요. 네, 푸들 많이 나와요. 털이 안 빠져서 푸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푸들 많이 했었고 네. 많이들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키웠었고. 나는 리에도 못할 소리를 하고 있다. 난 리에가 하나도 못해. 야,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국경 지역에서는 저희가 90년도 그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에 따라 좀 시대별 도시별 차이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중국 사사 여행을 북한이 허용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중국 사람들이 개를 안고 넘어왔어요. 그럼 그걸 친척집에 놔두고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한 7, 8집이 됐는데 저는 개가 사료를 먹는 줄 몰랐어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사료까지는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인식이 뭐냐 됐냐면 우리가 기르는 똥개는 사람이 먹던 찌꺼기를 먹지만 애완용 개는 고기라면 이렇게 잘게 썰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도 그 집 딸이 만약에 애완용개를 안고 나오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욕을 먹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증오의 그래. 눈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그렇게 없는데. 봤던 기억이 그게 90년도였어요. 네. 아니 혹시 우리 천호 씨 같은 경우에 우리 영화 그 아까 김정은이 풍성, 예, 공작. 강아지 데리고 나온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군님은 인민들만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개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인민군들이 영접들어 청할 때 장군님보다도 개가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뭐 개 같은 나라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저희가 그 북한에서 선동부에서는 그 남조선이라 하죠. 한국을 비하할 때는 정말 썩고병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애는 병원에도 못 가는데 그 개가 우유를 먹고 우유 모욕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썩고병든 사회 이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북한에서 똑같이 꽃집이었거든요. 근데 네. 장군님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렇지. 많이 박탈감이 이해가 안 되죠. 느껴지죠. 예외가 있는 거죠,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반려 그 견들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게 2020년도에서 그 김정은이 뭐 애완동물 그 금지하려고 네, 그런 맞아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거기? 북한 전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 그러니까 내로남불. 김씨 일가가 했으면은 자기네는 애착 강아지고 인민이 했을 때 봤을 때는 야 저거는 밥 먹고 못한 짓이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평양 시내를 중심으로 애완견을 다 몰수해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단속대가 파견돼가지고 거의 다 이제 했는데 김정은이 보기에도 이거는 비사회주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제2 고난의 행군을 하자 하는데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 애완견이 더 많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또 검열대원들이 가서 그 있는 집들을 파악해서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몰수를 하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집들은 딱 이제 간부들이 또 뇌물을 받고 야, 그거 빨빨 치워라 하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애완견개를 육로를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집에 피신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수당해서 중앙동물원에 가고 나머지는 뭐 이제 게장국 집에 팔렸다 이런 소문들이 좀 많은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보신탕 이제는 내년 후년이면 아예 못 하잖아요. 딱 이제 법으로.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1988 때 올림픽 때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냐 하고 딱 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은 보신탕을 먹는다. 아, 이런 나라가.
아니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무명하지 못해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점차 이게 보신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신탕이 민족 제일 음식이에요. 그리고 보신탕 요리 경연 대회까지도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 부담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뭐 개고기 집에다 넘겨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예, 북한 소식통들이 전언이에요. 저는 2년 전에 탈북한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2021년경에 그 애완견을 통해서 코로나균이 증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보를 그렇게 흘렸어요. 네, 그렇게 흘려가지고 네. 그때 많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식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단고기집에 팔거나 이랬다고.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동물을 북한에서 키워보셨어요? 그럼 강아지 말고 뭐 다른 동물들도 네. 있어요? 사실 집집마다 동물농장이에요. 북한은. 네, 다 있습니다. 닭 식이 없으니까 이제 닭 있어야죠. 예, 아침에. 근데 이제 계란을 이제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닭 무조건 키우고요. 토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토끼요? 토끼. 예,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이 토끼 가죽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토끼 키웁니다. 그리고 돼지. 요거는 조금 이제 장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돼지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하시는 분들. 돼지 키우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욕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모든 가축을 지키는 애가 강아지예요. 그치. 네, 북한에서의 강아지의 역할은 집을 지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강아지를 무조건 키우고 그 외에 이제 염소도 키우고요. 네, 오리 키우는 집도 있고요. 맞아요. 네, 많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염소 키우세요. 돼지도 키우고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유성 씨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개는 무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이게 입막에 씌우고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개가 물지 않으면 뭘 하지?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개는 무조건 물어. 뭐 어떻게 공격해 막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얘네는 와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개들은 너무 순해. 와서 만데도 다 막 이러고. 그래서 야 이거 개가 본능에서 많이 멀어졌다. 본능에서. 그러니까 개 본업에서. 자기 본업에서 완전 뭐래 부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여기 개 왜 키우지 그러면 그 봤더니 무슨 감정의 교류를 하려고 키운다 하더라고요. 우리 유성 씨 토끼 키우느라 고생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직접 토끼를 이게, 키우려고요? 그러니까 이 가축을 하는 집들은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끼, 뭐 닭, 다 사료를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살아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해? 토끼 같은 경우는 토끼풀을 뜯으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저는 5시쯤 이제 기상을 해요. 아이고. 새벽 5시에. 새벽에. 그리고 토끼는 저를 위한 거거든요, 집에서는. 네, 토끼 가죽을 내가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학교에. 그래서 이제 걔 전담은 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입장에서 제 것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풀을 뜯고 또 닭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제가 또 해야 됩니다. 또 토끼 풀 뜯고 나서 뭐 하냐? 이제 개구리 잡으러 다녀요. 네. 닭모이로? 닭모이로. 고단백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풀을 먹는 것보다 고기를 먹으면. 네. 그래서 개구리를 이제 뭐 봄, 여름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 잡는데 이제 겨울에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개구리 그걸 어떻게 잡아요? 이 개구리들이 자고 있는 애들이. 이게 정말 좀 잔인하긴 한데 네. 이제 북한이 이제 석탄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버리는 곳이 있어요. 네. 강물 옆에. 네, 네. 거기는 잘 안 얼거든요. 이 재 모래가. 네. 그럼 개구리들이 겨울잠 잔다고 거기 다 파고 들어가요. 고기를, 네. 그러면 이제 그 삽을 퍼요. 그럼 애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애들 그냥 이렇게 주워 담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씩씩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나쁜 사람. 천호 씨 같은 경우는 그 혹시 뭐 키워보셨어요? 저희도 돼지, 개, 닭, 토끼 다 키웠었는데요. 네네. 이게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외상으로 줘요. 외상이요? 네, 외상. 그러니까 왜? 왜 그 외상을? 가을에 네. 1kg를 주고 옥수수 8kg, 10kg씩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을 외상으로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 가을 외상을 주고 네. 또 일반 주민들이 고기는 먹고 싶은데 월급으로 고기 1kg를 못 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정말 어느 정도 식량이 있을 때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껍질,
돼지 껍질은 또 인민군들이 그 군화를 만들 때 맞아. 네, 돼지 가죽으로. 돼지 가죽으로 군화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쓰이고 또 토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토끼 가죽. 네. 그 인민군대 장갑, 장갑. 네, 털 장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토끼 가죽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 개도 가죽으로 개털 휴바라고 해가지고 그 군인들이 잠복 처소에 있을 때 그 개털 휴바를 입고 얼음장 같은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맞아. 뭐 일단 북한에서의 그 동물들의 다 임무가 있어요. 살아서 임무는 퇴비를 만들고 죽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 정말 동물은 인간에게 유익하구나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다른 교감의 유익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물과 인간은 역시 같이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북한은 반려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반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다 식용육이지. 우리 식용으로 살아먹는 게. 네. 저도 보면 저도 개도 키워보고 돼지, 토끼 뭐 다 키워봤는데 개는 개 나름대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의 사람이 쓸 수도 있지만 거의 군인들 지은 저 학교 때 제가 전 50년대 후반인데 저 학교 때부터 토끼 기르기 운동이란 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촌들 말하는 게 벌써 지금도 계속 그 토끼 기르기 운동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등록할 때 어느 집에 토끼 몇 마리란 것부터 이제 소년단 입단할 때 적습니다. 나는 토끼 몇 마리. 토끼 100마리 키우고 저거 소년 영웅대에 갔다 온 소년 그 대에 갔다 온 애도 있단 말입니다. 우린데는. 그러니까 그만큼 군인들인데다가 토끼 일거양득 하는 거죠. 그다음 개는 개가죽도 이제처럼 이제 개 수바인데 제가 16년도 탈북했는데 그 전에도 개 가죽을 인민반별 그거 받치지 않으면 너무 압이 세가지고 식량을 퍼가지고 이제 몇 집에서 모입니다. 개를 잡아서 먹고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처럼 교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북한은 상상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는 늘 그것이 북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도 충격적인 애완동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뱀을 키우는 도마뱀 그쵸. 같은 거. 도마뱀. 요즘은 이런 거 파충류 있잖아요. 막. 파충류. 혹시 북에서도 있습니까? 이제 뭐 전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았는데 평양에서 이제 이 반려견 문화가 강아지를 키우던 문화가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거는 다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약간의 의미가 없어지고 특별해 안 보이니까 원숭이를 키우는 고위층들 집에서요? 원숭이가 쉽게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은데. 집에서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집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몇 집이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뭐 약간의 어떤 심부름이나 이런 것도 하지마. 진이. 네, 뭐 갖다 줘 이러면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손발을 쓰면서 갖다 주니까 근데 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북한 안에서 평양에서 이제 원숭이가 이제 인간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지니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아기를 갓 낳은 그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애를 놓고 잠깐 밖에 나가는 사이에 이 원숭이가 이제 엄마가 하는 듯이 이제 그 아기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기저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애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죽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키우지 말라라고 막 이제 국가적으로 뭐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무엇을 생각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 이상인데 이 나만 하면 그 반려동물 하면서 막 예뻐하는데 가족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화가 많이 낯설잖아요. 어떠세요? 네. 북한 이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욕 나오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태우고 분명 강아지 산책을 나간대요. 그럼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모차에다 계속 태우고 자기가 걸어요. 이게 무슨 산책이야? 자기 산책이죠. 누구를 위한 산책인가? 걔는 사실 강아지를 뛰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아이인데 아니야, 그 백인 줄 아니? 살쪄서 그래. 개를 위한 문화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호텔도 있어요. 호텔은 장례식장 뭐 나는 너무 놀란 게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우리 집 옆에 개요 상점인데 난 거기 개를 위한 상점인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강아지 반려동물 상점이라고 해서 다들 예쁘게 하는데 조끼가 너무 고와가지고 가서
제가 가서 그 조끼를 우리 손주가 금방 태어났을 때니까 아 이거 손주 조끼에다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3만 원만 이게 비싸네 하고서 그런데 애기가 몇 살이야? 그분 또 반면이 저보고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 애기가 몇 살이야? 아 이제 돌이 지났지. 아 그러면 이걸 해도 그래 보니까 뭔가 강아지 그림인가 딱 한만 생각하다. 아 이거 손주가 이제 금방 돌이 지났는데 이거 입힐 수 있을까요? 하니까 있잖아. 키 한 요만해요. 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 가만히 있던 게 있잖아. 혹시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네 하니까 아 미안한데 여기는 강아지들 위한 그런 상점이라도. 그러니까 그 조끼가 우리 손주 조끼 될 뻔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내가 이렇게 식품 상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진짜 소고기 그거에서 그거 가져다 저 지금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왔대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가는 거? 저기 식자재 마트에서 가지고. 아, 어쩌니 우리 어머니 정말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켜놓을까. 거기 강아지라는 거 고양이 음식이라더라고. 고양인데 네. 아니 근데 맛은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고 아니 난 맛있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아닌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리엘 그걸 의심하여고 먹은 게 한국은 옷들도 이렇게 짐승 그림도 많이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이거 고양이를 그리고 강아지랑 그랬으니까 나는 그게 사람 먹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와서 먹었는데 아 맛있는 거고 우리 아들이 들어와도 어머니 이게 고양이 음식이라대. 어머니 이걸 안 봅니까? 근데 차라리 고양이 이렇게 썼으면 돼. 그거 설명서도 애기들이 뭐 이렇게 딱딱 썼다고 너 칼로리 몇 그램 아니 짐승인데다 주는데 칼로리 몇 그램 단백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딱 고치더라고. 연분은 빠져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렇죠. 아니 왜 연분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엔 좋아요. 몸엔 좋아. 자, 이렇게 뭐 송림 누님도 아주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국에 이렇게 정착을 해서 오래 사시면서 이 한국의 반려견 문화 이제는 좀 이해가 간다. 뭐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바뀌었거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착 초기에 어떤 상점에 갔는데 지금 백화점인지 아울렛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왔어요. 엘리베이터 와서 탁 탔는데 너무도 예쁜 유모차에 거기 하얀 레이스가 보여서 이 유모차에는 얼마나 예쁜 아이가 탔을까 맞아. 해가지고 싹 봤는데 하얀 강아지가 있는데 맞아. 순간에 그냥 그래도 여기 이야, 그러니까 너무가 그때 그 약간은 분노가 그러니까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요, 저는 강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교회도 다니고 뭐 내가 직장도 다니고 이러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는요. 배신을 안 해요. 저희 아들은요, 돈이 필요하면 사랑하는 어머니 하고 문자 와요. 예. 그리고 돈을 다 받은 다음에는 응 이렇게 끝나는데 강아지는 맞아요. 늦게 들어와도요. 야, 그냥 어디 밖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도 30년 만에 만난 아이처럼 막 그렇게 매달리는데 사람이 그냥 같이 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옴으로써 강아지 때문에 또 친구들이 많아지고 아들하고 대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강아지 때문에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이 나가고 동물병원에 가게 되면 돈을 수십만 원을 그냥 쓰고 이러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또 채워지니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선택을 했잖아요. 파양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안고 가야죠. 네. 그 동물을 또 매개로 나라 간의 외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아까 우리 선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견종이 있죠. 진돗개.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어떠한 품종이 있을까요? 견종. 뭐 방송에서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풍! 산. 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풍산개. 우리는 진돗개, 북한은 풍산개. 그렇죠.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2마리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새끼도 낳잖아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풍산개의 그 특징? 일단 북에서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풍산개랑
호랑이가 사자가 싸우는 영상을 항상 틀어줘요. 개가 호랑이랑 네. 사자요? 네. 풍산개도 커요. 아니 실제 영상이. 실제 영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걔를 물어치우고 이런 이기는 영상을 이제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미국의 세바스랑 엄청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풍산개의 어떤 그 용맹함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접했어요. 실제로 정말 오리지널 이 풍산개를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풍산개는 바로 양강도 풍산이란데 원지연이 거기란 말입니다. 맞죠? 지금도 저 풍산이라는 곳에 제가 살던 양강도에 있는데 풍산개를 기르는 원 사육장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원종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원종이. 그리고 풍산개 사람들 말만 들으면 크고 절대로 안 커요. 저는 원종을 봤다면 진짜 개가 작고 하얗고 요 코가 노랗고 요 코 여기가 발가시름한데 노랗습니다. 풍산개는 딱 원종이 드뭅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그 풍산개를 잘 키워서 보존하려는데 점점 안 돼서 오죽하면 그 풍산개 사나운 그걸 이어버는다 안 되니까 승랑이하고도 접합시킨다. 늑대하고도 접합시킨다. 예, 그렇게 해서 커졌구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진짜 풍산개 정말 용맹하고 영특하고 충성심은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아. 진짜.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네. 거죠. 저희 할머니가 네. 풍산개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한테 네, 네, 어렸을 때. 근데 얘가 뭐 몇십 리 떨어진 데서 이게 그 집에 애기가 누가 감기 걸려 열병에 알았대요. 썰매에 끌고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혼자서. 풍산개 혼자서.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혼자서. 풍산개 혼자서. 아니, 왜 그래요? 이게 사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제 저 설방으로 수류탄 만드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 누가 진짜로. 믿습니까? 아니, 유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진짜요? 오늘 많이 망가지네. 좋다, 그래서 좋아. 얘가 지금 밤새 그 끌고 왔대. 막 3일 밤을 넘어서. 요만한 애가? 풍산개가. 근데 얘가 그때 알았다는 거야. 얘 여기 하관이 너무 특이하대요. 그래서 이 아가리 힘이 장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풍산개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야. 이 힘이 너무 좋아서. 여기다 밧줄을 물고 왔대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진짜 진짜 싫어. 풍산개가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는. 네. 그 풍산개가 주인이 산에서 바위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진 거 딱 보고서 그 밤중에 와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다시 동네 사람들 데리고 그건 뭐 그 이해할 수 가설이 있겠네. 이거는 가능할 수도 그걸 있겠어. 데리고 와서 예. 그 개가 그렇게 영투가단 말이에요. 똑똑하다. 네, 그건 저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건 인정해드릴게요. 네, 인정. 그건 진짜 목격한 왜 겁니다. 내 거는 인정? 성주 어머니 역시 거짓말 안 하네요. 아, 내 사실이고 오실이고 육실이라 알았어요. 네. 자, 북한에서 이 풍산개가 국가 이미지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자, 정말 아까 말씀대로 원종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진짜. 풍산개 위치가. 정말 내가 저 사육장에 들어갔다 잡혔다 뭐 사육장이라는 건 몰랐단 말입니다. 사실은 외화벌이 하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이 들어갔는데 유명한 건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딱 잡혔는데 군인들이 다 경비소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기서. 그래 보니까 대가 개들도 정말 그때 그 입밥을 풍산개 밥을 네, 밥을 네, 그냥 입밥을 이렇게 한 쌀밥으로? 네. 야. 저는 정말 사람도 머무는데 개를 이렇게 입밥을 주는구나. 혈통이 정말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풍산개를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정은의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러시아랑 좀 잘해봐야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준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문 전 대통령한테도 선물을 줬다시피 김정은이 이제 외교의 어떤 그런 물살을 트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이 국견이 이제 풍산개를 계속 선물로 주면서 또 본인도 받았잖아요. 본인은 강아지 주고 본인은 승용차 받았더라고. 아, 그래? 야, 말도 받았죠. 말도 받고. 그러니까 이 풍산개를 정말 자기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 굶어 죽는데 그거 키워가지고 주고는 그 덕으로 이제
승용차이 자기 만한 필요한 거, 거. 말 하얀 백마 이런 거 받으니까 이거 정말 짭짤한 남는 장사. 남는 장사죠. 예. 아니 또 우리 푸틴 대통령이 네. 북한 중앙동물원에 아우 뭐 엄청 많이 뭐 사자, 불곰, 야크, 꿩, 원앙 이렇게 약 70마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관계를 공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1999년 1월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남북한도 호랑이 반달 같은 이런 것들 교류가 있었대요. 네네네. 그러면서 친구도 쌓고 사실 평화도 다지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옛날 얘기가 이제 그렇죠. 동물 외교가 이제 많이 멀어졌죠.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북한의 그 중앙동물원? 중앙동물원? 예, 혹시 뭐 가보신 적 있어요? 중앙동물원? 유성 씨 가보셨어요? 저는 못 아, 그럼 가봤어요. 유나 씨 가보셨죠? 중앙동물원 가봐도 이제처럼 선물 동물들. 네, 네. 그거 걔네들이나 외에는 그냥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걔네는. 네네네. 저 어렸을 때 네. 이제 아빠가 데리고 올라가서 가봤는데 그때는 동물들이 그렇게 막 많이 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막 사자가 나와 있는데 너무 뼈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막 사육사들이 사자한테 5kg를 먹여야 되는 걸 3kg 먹이고 2kg 빼돌리고 막 이런데요. 이거 불법. 거기도 불법이네. 거기서도 네, 그러니까 걔네들도 고난의 행군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근데 직보가 돼가지고 또 그 사육사들 엄청 처벌받았다 그래요. 오. 그리고 동물들도 저는 좀 그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전 뭐 태우게 하고 뭐 이렇게 호랑이 보고도 그 서커스, 그죠? 그러니까 뭐 인사해봐 하니까 하고 또 인사시키고 지금 그때는 막 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야, 그거 다 동물 학대였네. 막 곰들도 막 꽃다발 여기다 맞아, 걸고 맞아, 막 맞아. 곰을 막 진입범 시키거든요. 막 자전거도 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그때는 참 잘못됐던 건데 몰랐구나. 그래서 뭐 갔는데 아무튼 뭐 제가 보지 못했던 무슨 뭐 긴꼬리 원숭이부터 해가지고 뭐 동물들이 많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영인에 있는 그 동물원을 가봤는데 한국은 확실히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귀 튀나요. 네, 그리고 이 털도 반질반질하고.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나라에서 잘 태어나야 돼요. 그럼 맞아요. 네, 저희도 사실 거기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맞아.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동물원도 선전, 그렇죠. 선동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네, 네. 북한에 중앙동물원에 선물관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제일 인상 남았던 게 선물관 들어가면 인공 폭포에 악어가 2마리 헤엄치는데 저 나이에 악어를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 악어를 보고 또 다시 본 게 뱀을 선물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선물관에. 뱀들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우리 산골에 흔하디 흔한 뱀을 왜 선물해서 여기다 놨지? 저 생각에는 정말 그때는 그게 왜 이랬는데 무슨 인도네시아, 일본, 소련 세계 대통령들은 선물은 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거 선물관에다 딱 해놨는데 정말 그 선물이 백성들 위한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김부자들인데다가 흠모했다고 선물 준데 강사들도 우리 장군님이 위대성, 우리 수련님이 위대성 선전하며 흠모해서 세계 각국의 국가 수반들이 수련님들 다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아. 그리고 2013년에 북한에서 백호 4마리가 태어났는데 근데 시베리아 호랑이 경우에는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로 되는데 그 아이들도 운이 좋아서 태어났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 당가 수령의 은덕 속에서 아이고야. 이렇게 호랑이가 여기서 자기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아니 별게다 수령이 은혜가 없네 진짜. 별개다. 그러면 그 동물원이 그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지역마다 좀 있나요? 다른 양강도도 있어요. 해산에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몇 군데가 있긴 네. 있는 거죠. 도마다 네. 저는 이제 70년도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80년도에 이제 해산동물원이 탑선동에 있는데 정말 동물들이 많았어요. 그때 동물은 지금 한국에서 보는 호랑이처럼 생기고 저는 이치어도 안 지는 게 공작새가 박수를 치면 날개를 쫙 펴더라고요. 그럼 우린 거기에 벤또를 사고 가서 그 실습 시간에 동물을 보고 거기서 동그랗게 밥을 먹고 근데 그게 고난의 행군부터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사료가 없으니까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직원들이 그 동물원 안에다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렇게 없어졌지 옛날에는 지역 동물원도 진짜 좋았어요. 80년도만 해도. 어릴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해산에 그 동물원에 갔대. 그때 진짜 조선 호랑이가 거기 맞아요. 호랑이도 너무 근데 붙이나고. 진짜 그래서. 봄이 있었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정말 정말 대형 컸어요. 호랑이가 있었는데 네, 네.
평양의 동물원 호랑이가 뭐 어떻게 죽었다는 기란 말입니다. 그랬다가 그 해산동물원 호랑이 이렇게 아까 해산동물에 호랑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가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김일성 때 북한이 선물 외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말 희귀한 거 뭐 물소뿔 이런 걸 봤는데 북한에서 그 동물원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을 만나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 때 동물 가져오는 걸 북한에서 제일 환영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외교는 내가 준 선물을 잘 받고 그거에 기뻐하고 그걸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계속 아프고 돈 들어가고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고 코끼리 같은 건 기후가 바뀌어서 북한에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 추운 나라에서 온기를 만들어야 되고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물이 하나 오면요 그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네. 북한이 그래서 판다가 없어요. 판다를 그 북한하고 중국이 뭐 사이 안 좋아서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 팬더를 어떻게 관리해요? 그렇죠. 대나무 계속 줘야 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력이 되고 어떤 그런 게 관리가 있을 수 있는 나라에 줘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폐쇄적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주는데 사실 북한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과 어떤 많은 갭이 있죠. 그 북한 중앙동물원이 그 뭐 좋은 동물이라고도 칭호를 받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슬픈 동물이라는 그런 칭호를 또 받았다고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철호 씨? 일단 그 제가 이번에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좀 정보들을 좀 모아봤는데 그 미국 환경 뉴스 사이트 마더 내처 네트워크라는 그 뉴스에 따르면 1997년도에 북한의 조선동물원에서 중앙동물원에서 김정일이 재미로 사자와 호랑이를 싸우게 했대. 나 봤어요, 그거. 네. 그리고 2006년에는 또 동물들끼리 서로 싸워서 누가 최후에 살아남느냐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쌀도 못 사는데 이렇게 동물원이 뭐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 또 북한에도 조선중앙동물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국가의 식량이 없다 보니까 입장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입장료가 없으니까 운영 자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데 뭐 한 구렁이라든가 원숭이를 이렇게 밀매까지 했다고. 아이고. 솔직히 국가의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 자금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고 정말 맞아요. 잘 태어나야 되겠구나. 잘 태어나야 돼. 네. 정말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북한은 동물원에 동물도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굶어가고 정말 앙상하게 말랐다고 하는데 한국 동물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을 거 줘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먹을 거 줘가지고. 맞아요. 진짜. 이번에 제가 또 미국 갔다 왔더니 미국은 또 그냥 동물원이 아예 그 우리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물을 보러 가는 거고 동물원 정말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잘 태어나야 돼 진짜.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결국 그겁니다. 네. 철호 씨는 어렸을 때 동물원 갔던 기억 나요? 저는 어렸을 때 동물원은 TV로만. 네. 왜냐면 저희도 탄강마을의 작은 촌이다 보니까. 지역에 사니까. 네, 그 TV로 보는 것도 유일한 낙이었는데 맞아요. 정전이 되면 또 못 보고. 솔직히 북한의 그 일요일 날에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이라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 그 어린이 다큐를 해요. 여기 그 기록 영화 같은 걸 맞아요. 하는데 거기 생각나. 교육 영화를 보면 막 기린이 막 이렇게 맞아요. 뭐 있고 그리고 새가 이렇게 물결이로 날아가고. 얼굴에 지금 아이가 됐어. 네. 네, 맞아요. 그걸 보는 그런 좀 뭐랄까 소중한 추억이 있는데 정전이 가면 그 시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하거든요. 보통 오전에. 그걸 못 보고 하면 아, 왜 불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네, 그거 엄청 재미나게 봤죠. 아까 말씀하셔서 호랑이 하면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 생각하잖아요. 백두산. 그런데 진짜 백두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요? 있나요? 다 탈북하지 않았어? 다 탈북하지 않았어? 호랑이도 탈북해. 아니 백두산을 혁명 전적지 사적지를 꾸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 동물들은 사람이 있는 데를 피하잖아요. 제 생각엔 다 중국으로 탈북한 거예요. 아, 탈북했구나, 호랑이. 네, 러시아는. 그래서 제가 못 봤구나. 백두산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호랑이 하면은 진짜
동방 하면 조선 하면 호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정말 우리나라의 완전 대명사 완전 이랬는데 없습니다. 호랑이가. 진짜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시라손이랑 많이 다니는데 호랑이 사촌한테 시라손이 별난 거 다 본다면 산에서 살았으니까 정말 호랑이 소리 나서 진짜 가보면 호랑이 아니고 시라손이란 말입니다. 호랑이 저 없습니다. 저 백두산 밑이자니까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동물원 다 가보셨잖아요. 아니 다 그렇죠. 가봤죠. 에버랜드 가면 동물들이 많이 사파리.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어린이 대공원. 공원요. 맞아,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요. 그 옆에도 사슴이랑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서 실제로 봤죠. 아, 사슴이 이렇게 생겼구나. TV하고 좀 다른가? 그래, 막 어릴 이렇게 적 봤던 TV랑은 다르게. 네. 실제로 인천에도 보니까. 인천 대공원에 가면 운동화를 쓱 걸어가면 심심치 않게 동물원이 있는데 네. 아니 대공원 이거 여기도 동물원이 있지 그러니까 정말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 너무 많다. 이름도 이상하게 붙은 이름들 너무 많고 집 앞에 내가 아는 가까이에. 동물들은 봄, 뱀, 무슨 곰, 호랑이 이런 무슨 익숙한 거. 한자네요, 거의 네. 한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 손주도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도마뱀을 키우더라고. 그것도 이름을 붙여서 아니 이거 왜 키우니 하는 데는 2마리 키우는데 아들 손주 거는 죽고 그러니까 어느인데 아들 거 죽었단 말이야. 손주 건 살았는데 그러니까 손주가 그거 죽어도 왕왕 통과감에 붙들고 종이를 박스 만들어 땅에다 묻으려가는데 내가 막 욕에 다니. 야 이거 왜 할까? 할머니 너무 슬퍼 하는데 그거 보는데 야 애들도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란 거 애들입니다. 이거 심어주는구나 하는 생각. 아니 근데 한 번은 충격이더라. 저는 또 배신감을 좀 느낀 적이 왜요? 있는데 네. 그 강원도 가면 양목장이 있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양들을 막 자연에 시키고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는데 바로 그 아래서 양꼬치 하는 거예요. 양꼬치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뭐지? 동물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보여놓고 이 아래서 양꼬치 하면 어떻게? 그래서 한번 재밌게 그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정말 이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낀 게 뭐냐면 네네. 솔직히 북한에는 동물들, 산 짐승들 보기 힘들어요. 아, 그런데 한국은 운전하다가 또 고라니가 튀어나오고 네,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터널을 만들잖아요. 맞아. 동물들이 지나고 있어요. 나는 아, 그게 이거는 진짜 말해봐. 우리가 인간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역시 남조선 좋구나. 그래요. 북한은 노루 하면 잡아먹어요. 노루야! 잡아! 여기 그 수혜 씨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남편하고 그 결혼을 살 때 네.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고라니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남편이잖아요. 이거 네.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그러니까 네. 오빠 빨리 가! 쳐! 이라고. 그럼 빨리 쳐가지고 씻고 가겠다고. 금방 왔으니까 오빠 밟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잡는 나는 거죠. 길에서 그 애완용 개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큰 개로 끌고 나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 손질하면 깨 먹겠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그게 진짜. 네. 야. 아니 진짜 오늘 이 남북한 동물에 대해서 야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죠? 유성 씨 어떠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들에 관한 인식과 북한 분들이 생각한 동물들에 관한 인식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느껴지시죠?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 애완견 어떤 반려견은 북한에 필요한 그 동물이에요. 북한에는 이제 강아지나 이런 동물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몸을 온전히 이제 인간한테 바치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인데 이 애완견들은 옆에서 사랑을 주고 또 적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집 지키는 강아지를 대부분 키우는데 사실 애완견들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서 더 많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북한에는 사실 조그만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한 6개월 먹이면 크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먹어요. 그럼 얘가 또 컸어. 그럼 얘가 이제 또 인간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애가 와요. 그래서 절대 북한에 있을 때는 동물한테 정을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절대 정을 주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일단은 대한민국에는 동물권이 있더라고요. 개권도 있고 소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사람의 인권보다 소권이 중요한 나라예요. 인간이 쏘잡아 먹으면 사람을 총살시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반려견 문화가 잡히려면 일단 먹는 문제가 첫째 해결이 돼야 되고 맞아요.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의 인권도 없는데 동물권이 있으면 그건 또 뭔 세상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멋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한민국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북한이랑.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미개하다 욕할 것도 못됐고 북한 사람들은 살려니까 사람이 살아남으려는 건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비판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미개하고 못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게 전쟁 같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버틸 수 없는 것.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려견 문화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또 문명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도 유기하고 맞아요. 네, 그 병이 있다고 이런 현상들이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따라가자 멀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한 지구에 있지만 강아지나 반려견을 둘러싸는 인식의 차이는 이게 천년 만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미국의 또 큰 그죠? 초원의 동물들을 보고 오신 우리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 어디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물과 같이 함께 살라고 네. 또 그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명을 또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오늘 인권보다 사실 인권이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학대되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이 또 뭐 다른 모양을 쓰이잖아요. 네.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동물이 좀 사랑받고 동물이 한 사람과 함께 네. 멸종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나라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참 말씀대로 살기가 좋고 그런 말씀대로 살면 풍요로워지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북한은 아직 그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저 먹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창조물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도 우선 좀 인권이 보장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여유, 또 삶의 여유, 일상의 자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땅에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탈북한 탈북민들은 63%가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너무한다. 국가가 뜯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서요. 인민군대 지원 얼마, 군량미 얼마. 저는 군 생활을 했으니까 그거 다 받아봤냐. 밥 먹다 보면 머리 어금니에 그냥 막 들이박힙니다. 3살, 5살 되는 아이들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담당 의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발 세상에. 북한은 쌀 때문에 전쟁하는데 이 나라는 살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보시고 건강 상태를 딱 진단하신다면 서로 좀 확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